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킨이나 삼겹살, 라면 이런 거 아예 끊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여긴 동의하는데요. 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먹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좀 건강한 식단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있을지 뭐 이런 내용들 질문해 오셨습니다. 어떠세요? 뭐 지난주인가요? 임 원장님은 되게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치킨, 삼겹살 이런 거 안 드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애주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가이드라인이 뭐 개인적이 다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분이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때 그다음에 먹지 않는 걸로 딱 결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정보가 없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 간식을 라면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식사 대용으로 라면을 먹었는데 다음날 나 라면 또 먹으려고 하니까 어제 먹었는데 또 먹어도 돼라는 걱정이 딱 생길 때 그거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먹으면서 걱정만 하는 거는 사실은 진짜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걱정되는 순간 딱 끊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게 네. 머리와 몸이 항상 따로 움직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절제를 좀 잘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뭐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먹고 있어요. 어떤 단 거요? 아니면 어떤 게 땡겨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단 것도 많이 땡기고 저는 근데 단 거는 원래 좋아하는 편이고 밤에 그렇게 요즘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뭐 과자와 맥주 뭐 이런 것들 계속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울면서 잠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이분의 심정을 조금 알 것 같거든요. 이게 마음 알긴 알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긴 아는데 나도 모르게 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론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100점짜리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80점짜리 삶을 살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인데 우선은 치킨이나 삼겹살, 간식, 라면 저도 먹습니다. 비만 클리닉을 하고 있는 저도 먹고 있고요. 네. 제가 미스 코리아가 될 게 아니고 연예인이 될 게 아니면은 충분히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치킨을 먹더라도 치킨 껍질을 벗겨서 먹어라. 살코기 위주로 먹어라. 껍질만 먹고 싶은데. 삼겹살 먹을 때 비계 떼고 먹어라. 근데 옛날에 이 비계를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옛날에 조기자랑 그 수많은 우리 지방의 역설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뭐 무한정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었고요. 그거의 핵심은 사실 그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저탄수화물의 방점이 있었던 건데 너무 고지방에 방점을 주면서 삼겹살 오히려 치즈 버터 발라서 먹어라라고 와전되면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저희가 가정의학회랑 어디랑 해갖고 영양 학회랑 해갖고 성명서 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거 호도하시면 안 되는 거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성명서 받았습니다. 저도. 예,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하다 보면은 환자들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거죠.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건데 그때 모 방송사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왔죠. 정말 지방만 먹으면서 살 빼는 그런 케이스들을 막 보여주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랬었죠. 라면을 먹을 수는 있지만 국물을 먹지 말아라. 라면은 국물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의 타협점을 찾으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비만 클리닉에 오셔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우선 콜레스테롤 체크해볼 것 같아요. 네. 그 혈당이랑 콜레스테롤 체크해보고 유난히 중성지방이 높은 분들 이런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그럼 이상 지질 혈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자제하라고 교육을 시킬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말에 내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나서 자기 보상으로 먹는 거를 그것까지 차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비만 클리닉에서 할 수 있는 건 지방흡수 억제제라는 약이 있어요. 비만 약이. 그래서 이런 거 먹을 때 약간의 그 죄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내 배에 복부 지방으로 쌓이지 않고 하여튼 대변으로 배출할 수 있는 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이 있고 먹고 나서 또 열심히 운동하고 칼로리 소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킨, 삼겹살, 라면 다 통틀어서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된다고 조언하시는 건가요?
뭐 사람마다 한 번 또는 두 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네. 누구는 2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구는 껍질만 발라먹는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맞춤 처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게 그 우리 나중에 한번 꼭 다뤄보고 싶은 건 지방의 역설 한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우유의 진실 한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고염식 저염식 식단에 대한 진실 사실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유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는 사실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이게 우리 탄수화물의 문제점을 사실 지방의 역설이 지적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설탕업자들의 그러면 이 우유의 진실은 낙농업자들의 진실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네. 낙농협회. 그다음에 고염식, 저염식 식단에 관련된 혈압 관련된 이 부분도 네. 사실은 좀 얘기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네.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저염식 식단에 대해서도 뭔가 좀 논란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있어요. 그게 예. 보통 말하는 대쉬 다이어트 아닌가요? 그것과 또 다른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덜 짜게 먹는 거? 근데 그 덜 짜게 먹는 게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로 얘기하는 데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트륨 양은과 혈압의 관계성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고 네네. 뭐가 됐든 간에 이 음식 관련된 먹는 거잖아요. 우선은 골고루 먹는 게 답이죠. 맞아요. 뭘 골라서 자꾸 먹어요. 그냥 조금씩 다 골고루 먹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쓴 것도 먹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너무 안타까워했던 임 원장님의 치킨 껍질 때문에 구운 치킨이나 훈제 바베큐 치킨 이런 것들 권고 드릴게요. 대안으로. 네. 그걸로 성을 안 차세요? 안 차요. 껍데기 매니아니까 껍데기가 살은 안 먹고 껍데기를 껍질. 먼저 껍질이에요. 네. 돼지 껍질이라 그래요? 돼지 껍데기. 원래는 돼지 껍질이 맞아요. 껍데기는 딱딱한 그 소라 껍데기 같이 조개 껍데기 같이 딱딱한 거고요. 딱딱하지 않은 건 껍질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달걀 껍질입니다. 기자 되기 전에 다 공부를 시켜주나요? 그런 거?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요. 각자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약간 맞춤법 이런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도 했고, 저도 항상 많이 찾아봐요. 헷갈리는 거. 껍질 같은 거, 달걀 껍질, 작년에 살충제 달걀 나왔을 때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약간 달걀 껍질은 약간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껍질이 맞을까, 껍데기가 맞을까 해서 찾아봤어요. 껍질이 맞더라고요. 그런 건 어디서 찾아요? 저는 주로 네이땡을 이용합니다. 국어사전 그런 데서? 그쵸. 하면은 보통 되게 많은 질문이나 그런데 껍질과 껍데기, 껍질 대 껍데기 이런 것도 있고 신문 같은 데서 용법의 차이 같은 걸 정리해 놓은 기사도 있고요. 가끔 이제 국어사전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보죠. 근데 그래도 자꾸 실수해요. 저희도. 맨날 쓰는 단어가 아니면. 야채와 채소는 정말 헷갈리는 것 사실 같아요. 채소가 맞죠. 그것도. 근데 저도 계속 야채라고 하고 있고 또 많이 이제 달걀이라고 순화해서 쓰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 계란이라고 하시고 저도 순간순간 계란 하고 있고. 한자어잖아요, 계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달걀로 순화하자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또 뭐 그런 것은 사회가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네. 제가 알아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지적질 계속 부탁드립니다, 남기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껍질. 저희 사연 받는 이메일 주소 오늘도 신현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뽀얀 거탑이어서요. 타워 썼습니다. TOWER. 웃지 마세요. TOWER 골뱅이 sbs.co.kr입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보통 한 문장 안에서는 같은 거는 똑같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닷으로 통일하시거나 점으로 통일하시거나 좀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닷 했다가 점 했나요?
네, 다 했다가 좀 했어요. 아니 어디서는 반복하지 말라고 변화를 줘야 된다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또 통일성을 줘야 되는구나. 그게 보통 영어 문장에서는 그들은 같은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뭐 그런 거예요. 앞에서 뭐 하나 둘 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3, 4 하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기수서수 같은 거 일치를 시키고 뭐 그런 것들. 죄송해요. 오늘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요. 네. 문과 출신 남 기자의 지적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